잘하는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착한 여자와 연애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린 여자와 연애해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애인을 뽐내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에 그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간혹 어떤 사람은 최대한 많은 여자와의 잠자리가 성공한 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 양떠들어대는 연애 채널이 옳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 중에 꼭 학고 같은 채널들이 어디 지역, 어디 아파트 사세요 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채널들의 열의 9은 다 약장수입니다. 보통 이름 있고 오래가는 부동산 유튜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지역을 보거나 특정 아파트를 사라고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워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거나 세상의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연애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그 접근 방법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인가에 대한 저만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떠나는 사람 잡지 말자와 같은 모토를 내세우며 가급적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말이죠. 제가 게이라는 건 아니고 친구가 됐던 지인이 됐던 어떠한 형태의 인간관계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와인을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에게 스크리밍 이글 캐버넷이라는 와인을 먹여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조차 모를 겁니다. 저도 거지라서 이런 와인은 마셔본 적은 없지만 와인은 즐겨 마시는 저로서는 눈을 가리고 저 와인을 테이스팅하면 단번에 와 이건 비싸고 좋은 와인이다 정도는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와인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앞에 언급한 저 와인은 한화 약 7억에 가까운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인도 많이 마셔본 사람이 좋은 와인, 안 좋은 와인을 감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만이 연애시장에 헐값에 좋은 와인이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동산 시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안목을 타고 나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도 좋은 사람을 감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던 물론 어릴수록 좋은 조언이 되겠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면 우선 먼저 가리지 말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길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50, 60에도 결혼하고 재혼하는 시대인데 조급하게 시간에 쫓기며 연애를 하다가는 싱크대에 주방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라는 건데? 라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영상에서 차차 소상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딱 한순간에 변신시킬 그런 해답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약장수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은 문제의 해답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지요. 그러니 난 시간이 없다. 일포신 발시 이와 같은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라. 그래서 나를 단숨에 변화시켜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부터 주로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요령이 생기게 되었고 나중에는 개념들이 정리되면서 하나의 철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연애를 해오고 또한 연애 상담을 해주며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애는 일종의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취업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시장, 결혼시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엔 이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고급 특수부위의 한우트 플러스 소고기가 마블링을 뽐내며 자리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냥 야채 샐러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고기를 고를 것입니다. 혹은 도덕적 가치관이 해이하거나 문란한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무조건 골라야 한다면 대부분이 소고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맛있고 더 귀하며 더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고기는 흔히 말하는 알파남이자 존잘남입니다. 그럼 반대로 샐러드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선택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밤마다 2+1 한우 소고기 특수 부위로 두들겨 맞으며 자란 가정폭력의 트라우마가 있거나 혹은 채식주의자 또는 비건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야채 샐러드를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의 9은 소고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이 샐러드급의 남자라면 아주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은근히 크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20세, 40세 대한민국 여성 수는 637,447명입니다. 이 중에 소고기 말고 샐러드를 선택할 여성의 수는 그래도 60만이 넘는 겁니다. 60만 명 중에 본인을 선택할 여자가 과연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샐러드인데 주제 파악 못하고 소고기가 되는 허황된 꿈을 좇으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60만이라는 샐러드 시장에서 알파 샐러드가 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고 빠를 것입니다. 나머지는 3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